1.4절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진화. 이 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1.5절 여러분 강의 듣지 않았으면 먼저 1.5절을 먼저 듣고 1.4절 오시면 딱 맞아요. 1.4절에 제가 적은 내용은 이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CS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CS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어떻게 1.5절에서 언급했던 뭐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흐름, 기술의 발전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술이 또 이제 더 이제 부각될 것인지 여러분이 예측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는구나. 예, 그게 납득하기가 쉽죠. 뭐든지 납득이 돼야지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배우긴 배우지만 이거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한 9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이런 개발자를 뽑았죠. 뭐 델파이, 파워빌더, 비주얼 베이직 하는 개발자들인데, 이 당시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돌아갔느냐?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DBMS를 뒀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UI와 그리고 데이터 DBMS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담당했죠.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DBMS로부터 직접 접속해서 SQL을 던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결과를 DBMS로부터 받아서 사용자에게 뿌려주고 가공처리를 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당연히 자료가 중복될 일이 없죠. 그리고 자료가 불일치할 일이 없습니다.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일일이 각 개별 PC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변경할 때마다 재배표가 필요하던가 이거는 기존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도 똑같고요.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에서 DBMS에 접속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은 있어요. 한 군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근데 문제는 접속하면서 그 접속 아이디와 암호가 노출되게 되고 만약에 노출됐다 그러면 그 서버에 있는 DBMS가 해킹 당해가지고 날라죠. 또 다 지워진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도입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다시 그 과거 메인프레임 시대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유닉스 서버실에 터미널들이 쫙 있고 그 사람들이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유닉스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쓰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모든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돌아간다. 예,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바로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로직을 서버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그것을 담당해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아키텍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DBMS에 직접 접속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대신 DBMS에 어떤 데이터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고 DBMS가 그 결과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주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그 실행 결과를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서버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버를 뭐라 부른다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실행 결과 출력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CS 이 구조보다는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 아키텍처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만 담당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싱 클라이언트가 가능하다. 기껏 출력만 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 쪽 PC가 그렇게 아주 빠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능이 좋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싱 클라이언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당연히 DBMS 접속하죠. 즉 클라이언트에서 DBMS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DBMS 서버를 접속하니까 당연히 중간에 아이디나 암호 이런 것들이 노출될 그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보안이 강화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능 변경이나 어떤 기능이 이제 추가되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바뀔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서버 쪽만 바꿀 수 있으면 서버 쪽만 바꿈으로써 아무래도 배포하고 싶다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1.3에서 이미 해봤죠. 1.3도 어찌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구조예요.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 계산기 서버로서 서버 단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을 1.5에서 언급했던 웹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나 애플리케이션 서버 개발자가 상호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걸 대비해서 서버 개발자는 스레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웹서버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웹 기술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UI를 생성해서 웹서버에게 전달하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쪽에 UI를 던져주고 웹브라우저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뿌린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웹브라우저가 그 클라이언트 역할을 담당하고 UI를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UI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죠.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는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요청하고 응답하는 구조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가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웹서버에 요청하고, 웹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그 작업을 위임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웹서버에 던져주면 웹서버가 HTTP 프로토콜의 그 형식에 맞춰서 웹브라우저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고, 웹브라우저는 그 웹서버로부터 받은 그 결과를 바로 화면에 뿌려주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게 바로 1.5절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배포할 필요 없다.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켓 프로그래밍, 즉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 프로그래밍과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 접속을 처리하기 위한 멀티스레디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개발자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호! 탈출해요. 그리고 이 웹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뭐 리눅스 서버하고 윈도우즈 PC 또는 리눅스 PC하고 맥킨토시 서버 전혀 서로 플랫폼이 달라도 아주 시스템 간의 매끈한 연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즉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서로 통신만 한다면 상호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운영체제가 달라도 아니면 어떤 CPU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서버 쪽에서 UI를 생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만 있으면 돼요. 싱 클라이언트 구축이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정리해볼까요? 먼저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구조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아키텍처로 진화했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통신을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담당하게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진화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사서 본다면 바로 뭡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면 또는 전직을 한다면 지금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워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인트로젤 중에 우리가 서블릿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를 다룰 건데 이 인트로 부분을 설명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 그 각각의 소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래도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인 경우는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가 AWT 기반으로 한 또는 어떻습니까? 뭐 스레드 프로그래밍 또 소켓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바 기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나마 제가 책에다가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책에 있는 걸 좀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고, 자, 이 책의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서블릿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웹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실무 웹 개발 관련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